쓰시면서 본 노래입니까? 일을 쓰시면서 다른 데서 너가 누구냐고 물어보더라. 반야신경 말한 사람이 누구냐고. 강의를 들으니까 반야신경이 나오나 봐요. 화면에 한번 나와서 내가 반야신경이다 얘기 좀 해줘라. 자, 그러면 5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페이지 보면 뭐냐면 이중매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중매매 이렇게요. 갑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을이 있죠.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하는데요. 2월 1일이요. 중도금 이상을 줘야 돼요. 왜 중도금 이상을 줘야 되냐면요. 계약금만 주면 어떻게 할 수 있죠?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죠. 왜요?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을 2배를 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을 해제를 못하게 하려면 반드시 중도금 이상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죄송한데 그 책에 줄 안 그으신 분들 좀 속으시렵지만 줄을 그으셔야지 강의하는데 편하거든요. 들을 때도 그렇고 안 그으니까 자꾸 몇 페이지 어디에 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거 모르세요? 이따 쉬는 시간에 그 뭐죠? 사무실 가서 얘기하면 바로 알려드릴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죠? 다운받아가지고 보시면 스마트폰으로 그냥 보시면 돼요. 예. 자, 이렇게 2월 1일 이렇게 중도금 이렇게 되어 있죠? 되어 있고, 여기 을이 되어 있죠? 이 을을 뭐라 하냐? 제1 매수인이다. 이렇게 하기 전에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여러분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 있죠? 갑이라는 사람한테 을이요. 을이 갑한테요. 2월 1일 날, 여기요. 1000만 원을 이렇게 빌려줬어요. 을이요. 2월 1일 날. 그런데 다시요. 병이요. 을이요. 을이 2월 1일 날 갑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준 것을 알아. 알면서 3월 1일이요. 3월 1일 날 또 1000만 원 이렇게 빌려줘요. 3월 1일 날. 그래서 여기는 2월 1일 날 1000만 원이고 여기는 3월 1일 날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도 뭘 가지고 있죠?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도 채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둘 다 채권자죠. 여기서 누가 더 순서가 빨라요? 을이 빨라요? 병이 빨라요? 여러분요. 우리는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인과 특정인 이렇게 두 사람 간의 관계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갑을 병 이렇게 세 사람 딱 해놓으면 당연히 을이 빠르죠. 그렇잖아요. 세 사람을 놓고 보면 을이 빠르잖아요. 그런데 채권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펼쳤다 할지라도 특정인이에요.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관계예요. 그러니까 순서를 나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채권자들은요, 뭐하냐? 평등해요. 평등하고 따라서요, 먼저 돈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하다가 돈을요, 1000만 원의 돈이 생겼어. 그러면 누군가한테는 돈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돈을 누구에게 갚느냐 이 말이죠. 그 돈을요. 여기서 을한테 먼저 갚을 수도 있고 병한테 먼저 갚을 수도 있는 거예요. 먼저 돈을 받은 사람이 이익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면 여러분요. 을이 갑한테 돈 1억을 빌려줬잖아요. 1000만 원을. 그것을 병이 알아. 알면서도 또 병이 돈을 빌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알면서 빌려준다 악이라고 하고 모르면서 빌려준다 선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병은 선이고 악이고 관계없는 거예요, 채권은요. 채권은 선이고 악이 관계없이 자기는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거예요. 돈을 빌려줬다? 그러면 돈을 먼저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마찬가지죠.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갑하고 이제 계약을 해서 중도금 이상을 줬죠. 중도금 또는 잔금을 줬겠죠. 근데 아직 등기세 안 했어? 안 했죠. 그러니까 을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죠. 청구권은 뭐라냐? 채권이라고 하죠. 그런데 갑이 또 이것을 또 병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3월 1일 날요. 병하고 계약하면 이 사람은 제2 매수인이죠. 이 사람도 뭘 가지고 있다? 아직 등기세 안 했어? 아직 안 했죠. 이 사람도 갑에 대해서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도 채권이 있고 병도 채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서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빠르고 이 사람이 늦을 것 같지만 채권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갑하고 을하고 갑하고 병하고 관계예요. 그래서 모든 채권자는 평등하니까요. 먼저 돈을 받는 사람이 짱이죠. 먼저 등기를 받는 사람이 짱인 거예요. 그럼 만약에 갑이 먼저 을한테 먼저 등기했다. 을한테. 그럼 을이 소유자가 되는 것이고 병한테 먼저 등기했다. 그러면 병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한테 병한테 등기했다. 그럼 이 병은 갑하고 을하고 2월 1일 계약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든 악이죠. 알든 모르든 선이죠. 알든 모르든 무조건 병이 소유자가 되는 것이에요. 먼저 등기한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을한테는 이제 등기를 해줄 수가 있다 없다? 없죠. 등기를 못 해준 것을 뭐라 한다? 이행불능이다 이렇게 얘기해. 이행불능을 뭐라 한다? 다른 말로 채무불행이라고 얘기하고 채무불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지하죠. 해지할 때는 채고한다 안 한다? 채고 없이 계약을 해지해. 뭐예요?
이행불능이니까 그다음에 별도로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갑은 중도금 이상을 받으면요, 갑은 어떻게 하느냐? 무조건 계약을 해제를 못해요. 중도금 이상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계약을 해제하냐? 채무 불이행이 있거나 합의로 해제하거나 약정 해제권이 있을 때만 해제하고 자기 멋대로 해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중도금 이상을 받았잖아요. 받고 나서 갑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자기 멋대로 계약을 해제를 못해요. 그런데 갑이 을한테 등기를 하지 않고 갑이 병한테 등기했으니까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뭐냐? 배임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배임죄를 뭐란다? 불법행위라고 얘기를 하고, 불법행위의 경우는 뭐란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따라서 채무불이행이란 손해배상하고 불법행위란 손해배상, 이 두 가지를 뭐란다? 우리는 이것을 경합한다. 다른 말로 뭐란다? 선택적으로 행사한다. 경합한다. 선택적으로 행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알겠죠? 둘 중에 하나. 이것은 원칙일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보면 50페이지요. 원칙을 한번 보세요. 원칙적으로 이중매매는 뭐다? 유효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1번에요. 첫 번째 끝에 원칙에 1번의 첫 번째 끝에 매도된 사실을 알고 부동산을 매수했다. 알고 부동산을 매수했다. 악이죠. 그래도 두 번째 줄면 끝에 반사회질서행위라고 볼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이 병이라는 사람이 알고 등기를 넘겨받았다 할지라도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여기 봐. 그런데 이제 이중매매가 무효가 되려면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여기가 2월 1일 중도금 이상을 이렇게 주죠. 그런데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것은요, 이렇게 병한테 처분하죠. 이 병이 뭐냐? 3월 1일인데 이때 뭐랬냐? 병이 적극가담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이 말이 꼭 나와야 돼. 적극가담. 그럼 적극가담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적극가담은 갑이 을에게 매도된 사실을 뭐하고? 알고 플러스 이 병이 갑한테 매도를 요청하고 그다음에 유도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 그래서 요청하고 유도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 이것을 적극가담이라고 얘기해. 여러분, 적극가담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런 말이에요. 무효이다. 어떤 무효냐? 절대적 무효이다. 그래서 130조가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는 제3자는 아무리 선이라고 할지라도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럼 보면 이 병이죠. 병 앞으로 이렇게 등기를 해. 그러면 이 등기는 무효가 돼. 무효가 되니까 이때 무효는 절대적 무효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이 병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다시 정한테 이렇게 처분하죠. 그러면 이 정은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선악 불문하고 보호되지 않아요. 이 무효는 절대적으로 무효니까. 그 다음에 이 절대적 무효인 경우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무효행위 추인이라는 것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적극 가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갑이 을한테 팔았어요. 그런데 병이 그걸 알아요. 알면서도 갑이 자기한테 판다고 하니까 그냥 자기가 샀다,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갑이 을한테 판 것을 알면서 병이요 갑한테 가서 나한테 혹시 팔 생각 없어? 그러니까 없대.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적극적으로 매도를 요청하고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 유도했단 말이 무슨 말이죠? 꼬셨다, 이런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병이라는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등기를 이전받았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경우 이 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죠, 여기. 그러면 갑은 을한테 등기를 더 이상 해줄 수가 없죠. 갑은 을한테 배임죄를 저지르죠. 여기 있죠. 이것은 그대로 여기도 똑같아요. 그래서 을은 갑한테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또는 불법행위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것은 다 동일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문제, 여기가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중매매가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슨 말이 있어야 되냐? 적극가담이라는 말이 있어야 되고, 알았다, 악의가 있다 해가지고, 여기 알고 그러면 악이죠. 악의라고 해가지고 적극가담이 되는 게 아니죠. 알고 매도를 요청하고 유도까지 해야죠. 그것을 우리는 적극가담이다, 이렇게. 그런데요, 지금 현재 을이죠. 이 을이라고 하는 건 제1매수인이죠. 이 제1매수인은요, 제1매수인은 지금 현재 소유자도 아니다. 현재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니까요, 이 병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무효잖아요. 이 무효인 등기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직접적으로 등기를 말소를 해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없고, 누구를 대해서? 갑을 뭘 해서? 대위해서 직접 말소가 아니고 갑을 대위해서 말소를 청구해. 갑을 대위해서 말소를 청구해. 직접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대위해서 말소를 청구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죠. 그럼 나중에 부동산 등기법에서 배운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한단 말이죠. 이렇게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항상 진정명의 회복은 누가 하는 것이다. 누가? 현재 소유자. 이게 중요해. 현재 소유자가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해. 현재 소유자가. 그런데 을은 지금 현재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을은 병을 상대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원래 결론적으로 보면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허위 표시에서는 채권자 취소권이 되지만 이중매매에서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왜냐? 을이 병에게 행사하는 것은 말소 청구거든요. 이렇게 등기에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이것을 언제 가서 배우느냐? 여기서 허위 표시를 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요. 갑하고 병이죠. 이 갑하고 병하고 사이죠. 갑하고 병하고 사이는 적극 가담해서 절대적으로 무효잖아요. 무효죠. 무효는 103조 위반으로 무효거든요. 103조 위반으로 무효니까 103조 그러면 746조 불법 원인 금여잖아요.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갑은 병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갑이 말소 청구를 못하는데 갑을 대위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게 이게 문제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 우리가 그냥 첩계약을 한번 봐봐. 첩계약을 하면 어떻게 하죠? 갑하고 을하고 첩계약을 하죠. 첩계약을 해서 갑이 을한테 등기를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을은 갑한테요 자동차를 이렇게 하나 선물을 했죠. 첩계약을 하면 무효죠. 갑은 을한테 준 건물에 반환 청구를 못하죠. 을도 갑한테 준 것에 반환 청구를 못해. 왜냐? 만약에 갑이 을한테 줬다가 다시 반환받아버리면 우리는 두 가지. 첫 번째, 첩계약을 하지 말라는 거죠. 사전적으로. 두 번째, 첩계약을 하면 반환 청구를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103조가 뭐죠? 103조는 첩계약 하지 말라. 선량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되니까. 그런데 첩계약을 했다. 그러면 746조에 의해서 사후적으로 준 것에 반환을 청구를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적으로는 103조에 의해서 첩계약을 못하도록 막고 사후적으로는 746조에 의해서 반환을 청구받을 수 없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갑이라는 사람이 반환 청구를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가 불법에 해놓고 자기가 불법에 한 것을 또 받아가지고, 그럼 여러분 만약에 갑이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해봐. 여러분 가서 서울에서 한 20억짜리 아파트 하나 있으면요 대한민국의 여자 10명 빼고는 다 자기 거죠. 생각 한번 해봐. 가가지고 20억짜리 가가지고 야 너 나하고 첩할래? 내가 이거 줄게. 그러면 여자가요 뭐 20억짜리 준다는데 한번 뭐 1년 정도 뭐 괜찮잖아요. 그러면 응 하고 가서 하죠. 그러다 말에 야 첩계약은 103조 위반이라네. 다시 줘. 또 뺏어가지고 또 다른 여자 가가지고 또 하고 이러면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생각 한번 해봐. 알겠죠? 그래서 자기가 하고 자기한테 다시 기속하는 것을 막는다. 이게 746조를 둔 뭐죠? 법조문의 취지란 말이죠. 그럼 못 갖게 오는 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요 나 같은 사람도 장가 한번 가고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온 동네 다 한 명이 있으면은 어떻게 가겠어? 생각을 해봐. 한 놈이 있어봐. 만약에 우리나라에 누구지? 좀 괜찮겠다. 어느 뭐 예를 들어 100억 정도 있다. 아니지. 누구지? 만수르. 만수르 위가 누구예요? 만수르가 억수르인데요. 만수르 있죠? 만수르 같은 사람이 만약에 우리나라 왔다. 103조 위반을 행위했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해봐. 만수르가 와버리면 대한민국에 장가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런 혹시 사우디 가봤어? 사우디 가면 이렇게 공원이라든가 해변가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 가면 젊은 이렇게 청각들이 다 있죠. 나이 아주 많이 먹은 청각들이 쭉 있죠. 그래서 사우디는 남자가 걸어가죠. 그럼 여자가 이렇게 3명령 따라가죠. 부의 상징이죠. 부의 상징. 이게 따라가죠. 그러면 이렇게 쭉 따라가고요. 그 다음에 뭐 롤렉시 같은 데 이렇게 가서 매장 같은 거 있으면 남자 하나 들어가고 여자도 쭉 가가지고 막 이렇게 선물 고르고 있죠. 이게 부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요. 알겠죠? 그런데요, 만수르가 하나 왔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요, 여기서 장가 갈 사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런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거 얼마나 다행이야. 우리나라는 103조를 딱 둬가지고. 알겠죠? 그래도 한 번씩은 가라고. 알겠죠? 이렇게 해놓은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보면, 여기 이중매매는 다르다고요. 이중매매는. 우리가 첩계약은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져가지 말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중매매는요, 이 갑하고 병을 쓰면 이게 적극 가담이죠.
적극 가담이면 갑하고 병이 무효잖아요. 무효죠? 무효이면 이 갑이요 병한테 등기 말소를 못하게. 왜? 자기가 가져가면 안 되니까. 아시겠죠? 그런데 이중매매는 또 누가 있어요? 을이 한 사람 있죠. 을은 잘못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러면 만약에 이 등기를 갑이 가져가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갑이 병한테 말소 청구하는 건 안 돼. 첩기하고 똑같아.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가져오겠다 이 말이죠. 그것은 된다 안 된다? 된다.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 을이라는 사람이 갑이 직접 말소 청구 못해. 만약에 갑이 직접 말소 청구해봐. 그럼 어떻게 문제가 발생해? 갑. 그럼 여기요? 여기 2번 병. 병 이렇게 됐죠? 병권 말소해봐. 그럼 바로 가격이 가져가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누가 한 병이 더 있어? 을. 그래서 여기서요 3번 이렇게 을한테 갑에서 이렇게 을한테 등기를 해줘야 되죠. 이렇게 을에게 기속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을은 갑을 대위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첩계약은 그게 안 돼. 왜? 자기가 직접 가져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중매매는 제1매수인 을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 그런데 갑은 직접이 안 되고 을이 갑을 뭘 해서 대위해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이것을 우리 뭐란다? 이중매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한번 볼까요? 거기 2번 예외적으로 이렇게 남아있죠? 예외요. 첫 번째 줄 끝을 보세요. 첫 번째 끝에 보면 뭐라 나왔죠? 3번 예외 무효에서 첫 번째 끝에 적극 가담행위는 이렇게 되어 있죠? 두 번째 줄 가운데 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 매도 사실을 뭐하고 알고를 뭐라냐? 악이라고 그래. 알고 매도를 또 뭐라 돼? 요청 옆에 따라서 유도라고. 요청하고 유도해야 돼. 요청하고 유도하여 계약 체결에 이르는 것,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적극 가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가로 열고 닫고 1번에 불법행위라고 되어 있죠? 불법행위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불법행위는 두 번째 줄이요. 제1매수인 을은 제2매수인 병을 상대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세 번째 줄이요. 매도인 갑은 스스로 제2매수인 을에게 제2매수인 을 그러면 안 되네요. 제2매수인 병에게 그래야 돼요. 을이 아니에요. 주어. 을이 아니고 누구다? 병에게요. 병에게. 했어요? 제2매수인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서 그 부동산의 반환이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까 말했죠? 자기가 직접 가지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을을 병으로 바꿔. 자, 3번요. 여기 채권자 취소권. 여기 이중매매에서는 채권자 취소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세 번째 줄 맨 끝에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렇게 돼 있죠? 옆줄 긋고 옆줄 긋고 뭐라고 쓰냐? 통정 허위 표시에서는 가능. 통정 허위 표시에서는 가능. 이렇게. 통정 허위 표시에서는 가능하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4번이죠. 4번이 여러분 먼저 채권자 대위권이죠. 이게 아주 중요하죠. 직접 말소한다, 대위에서 말소한다, 대위에서. 아주 중요해. 제1매수인은 소유자가 아니므로 자신이 직접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두 번째 줄 끝에 갑을 뭐라요? 대위하여. 대위 별 하나 해야 되겠죠? 대위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은요. 제3자 보호죠. 여기 봐봐. 우리 무슨 무효다? 절대적 무효이죠. 그래서 제3자는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제3자 보호죠. 첫 번째 줄 끝에 이중 매매계약은 절대적 무효이죠. 그러니까 제2매수인 가로 묶어. 그것을 무효죠. 제2매수인 앞으로 되는 것은 무효죠. 제2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제3자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믿었더라도, 다른 말로 제3자가 누구이더라도 선이이더라도 이중매매가 유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유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자, 그러면 53페이지 한번 보셔요. 53페이지 보면 이런 뭐라 나오죠? 불공정한 법률행위라 나오죠?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나중에 꼭 가셔가지고요. 어떻게 하시냐면 먼저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먼저 여러분 우리 지금 특강 해놓은 거 있죠? 기출문제 지문 강의 해놓은 게 있잖아요. 우리 지금 카페에 올라가 있죠? 그걸 먼저 꼭 들으세요. 몇 번. 알겠죠? 왜냐면 이것은 문제에 직접 나왔던 거기 때문에 다 우리 국가고시, 우리 시험에도 당연히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먼저 이걸 듣고 나서 다시 한번 여기 책에 나오는 걸 읽으면 읽을 것이 한 개도 없을 거예요. 알았죠? 여기 지금 강의 자료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먼저 소리로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처음에는. 그래야지 암기가 되고 이해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먼저 한번 좀 힘들다고 듣고 다시 한번 보세요. 꼭.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뭐를 보냐면 불공정한 법령행위를 봐요.
53쪽이라고 이러면 지금 나와 있나요? 자, 불공정한 법령에는 이렇게 갑이죠. 갑이 1억이죠. 1억을요, 을하고요. 2천만 원에 이렇게 팔죠. 1억을 2천만 원에 팔아. 이러면 생각을 해봐요. 1억짜리를 왜 을한테 2천만 원에 파냐 이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을한테 이렇게 등기를 이렇게 해주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불공정한 뭐라고 하죠? 불공정한 뭐라고 돼 있어? 법률행위죠. 불공정한 법률행위잖아요. 법률행위.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죠. 따라서 이런 법은요. 우리 경매죠. 경매. 경매는 뭐죠? 187조죠. 187조는 뭐다? 법률의 규정이죠. 그러니까 경매의 경우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지금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있죠. 186조는 법률행위에 의한 것이고 187조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거예요. 규정. 그러니까 187조 경매는 법률의 규정이죠.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1억 원짜리는 얼마예요? 2천만 원에 그럼 몇 배죠? 5배 차이가 났잖아. 5배요. 그래서 2천만 원 이렇게 해서 계약을 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계약을요. 그런데 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2천만 원에 팔았냐 이 말. 왜? 뭐 때문에 2천만 원에 팔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요. 먼저 객관적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여기 주관적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객관적 요건은 뭐냐면 급보를 뭐라냐? 건물이라고 하고요. 급보와 반대급보죠. 반대급보를 뭐라냐? 돈 2천만 원 줬죠. 2천만 원 중에서 급보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돼요.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1억 원짜리를 을한테 2천만 원에 팔았느냐. 판 이유가 그 사람이 궁박했기 때문이냐 또는 경솔했기 때문이냐 또는 사회적 경험이 뭐죠? 무경험, 사회적 경험이 없기 때문이냐 이런 말이죠. 뭐 때문에 그랬냐? 이러면요 우리가 1억 원짜리를 2천만 원에 파는 사람이 거의 없겠지만 1억 원짜리를 2천만 원에 파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없어? 있죠. 알겠죠? 우리 보면 연말연시 되면은 국가 사회에다가요 1억씩 2억씩 기부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요 형이 동생한테 팔 수도 있죠. 전혀 없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1억 원짜리 2천만 원에 팔 수는 있는데 그 판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그것을 궁박했기 때문이냐 경솔했기 때문이냐 사회적으로 경험이 없기 때문이냐 이런 말이죠. 이 말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급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급보는 주는 것이죠. 반대급보는 받는 것이죠. 이걸 give and take죠. 대가관계.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유상계약이다. 이렇게. 유상행위 또는 유상계약이다 하고 여러분 유상의 반대가 뭐예요? 무상이죠. 그래서 여기서 무상행위, 무상은 뭐죠? 기부행위라든가 증여 있죠. 이런 경우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가 없다. 그러면 계약이죠. 계약인데 단독행위도 가능하다. 이 단독행위가 뭐냐? 여기서 물품, 외상대금 채권, 외상대금 채권을 뭘한다? 포기하는 것. 이런 말을 봐봐. 채권을 포기했단 말이 무슨 말이죠? 채권을 포기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다? 그래서 채무를 뭐 해줬다? 면제해줬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채권 포기하고 채무 면제가 똑같죠. 그 다음에 급보와 반대급보 간에 현저한 불규정이죠. 그래서 3배에서 4배 정도 차이가 나야 돼. 근데 저기는 지금 몇 배가 나죠? 5배 차이가 나게 팔았죠. 그것이 뭐 때문에 갑이 그랬냐 이 말이죠. 그 사람이 궁박이나 경솔이나 무경험했기 때문이냐 이 말이죠. 이때 궁박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 궁박이다 그러면 경제적 궁박을 얘기하죠. 돈이 없다. 그러면 여기 정신적, 그 다음에 뭐다? 심리적, 명예적 모든 궁박을 포함하는 것이고 이때 무경험이라는 것은 뭘 얘기한다? 거래 일반. 무경험은 뭘 얘기해? 거래 일반. 거래 일반에 있어서 경험의 부족을 얘기하는 것이지 특정한 거래 영역, 특정한 거래 영역, 거래 영역에서의 경험의 부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거래가 아니고 거래 일반에 있어서 경험의 부족이다. 특정한 거래 영역이 아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거래 일반 이 말이 중요하죠. 거래 일반이다. 그 다음에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이 물건을 1억 원짜리 2천만 원에 팔 때요. 갑이 직접 파는 것이 아니고 대리인을 시켜서 팔았거든요. 대리인을요. 그러면 대리인을 시켜서 팔면은 대리인은요 자기 집을 파는 것이 아니고 남의 집을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궁박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궁박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본인, 경솔과 무경은 누구를 기준으로? 대리인을 기준. 이게 시험에 잘 나오죠. 그러니까 항상 시험 뭐냐? 궁박과 경솔은 대리인, 궁박과 경솔은 본인 이런 식으로 잘 나온단 말이죠. 이런 궁박은 오로지 누구다? 본인이다. 본인. 이것을 잘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사람이 궁박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경솔하고 또 사회적으로 경험까지 없다.
이런 또라이 3종 세트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거의 보기가 드물죠. 그러니까 셋 중에서 몇 개만 있으면 돼? 하나만 있으면 돼, 하나만. 그래서 하나만 있어도 된다. 다 있으면 더 좋고, 다 있으면 퍼펙트하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불공정이죠.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 하나만. 그럼 봐봐, 작년 여러분요, 감정평가사 시험에 뭐라고 나왔냐? 궁박과 경솔과 무경험을 입증을 해야지. 입증을 할 때 그 입증은 전부 다 입증해야 돼. 하나만 입증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 입증을 할 때도 여전히 하나만 입증을 하면 된다. 왜? 한 개만 있으면 불공정이니까. 그럼 뭐라고 했죠? 여기요? 객관적인 요건하고 주관적인 요건이 있죠. 우리가 객관적인 요건이 있다고 해서 주관적인 요건이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요? 추정되지 아니한다. 왜 그러죠? 이런 보면 객관적인 요건, 즉 1억 원짜리를 2천만 원에 팔았다 해서 언제나 그 사람이 궁박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버지가 아들한테 팔 수 있잖아요. 1억 원짜리 2천에. 그러니까 객관적인 요건, 즉 3배에서 4배 정도 차이가 난다 해가지고 언제나 그 매도인한테는 궁박, 경솔, 무경험이 있다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요,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돼가지고 무효가 되죠.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무효가 되죠. 그러면요, 이 갑이라는 사람을 뭐라냐? 이것을 피해자라고 얘기하고요, 이 을을 뭐라냐? 폭리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효가 되면은. 그래가지고 피해자는요, 폭리자한테 등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폭리자는요, 피해자한테 준 돈 2천만 원 있죠? 반환을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면은 피해자는 반환 청구가 되는데 폭리자는 반환 청구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예요. 그럼 여기에서 피해자는 반환 청구되고 폭리자는 반환 청구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됐을 때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럼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냐 아니냐를 따질 때 그건 누군가가요, 객관적인 요건하고 주관적인 요건을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객관적인 요건과 주관적인 요건을 증명을 할 때는 누가 증명한다? 누가 뭐를 주장하는 자? 무효를. 그래서 피해자가 무효를 주장하죠?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객관적인 요건과 주관적인 요건을 입증한다. 그런데 시험에는 뭐라 나오냐?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객관적인 요건과 궁박이나 경솔이나 무경험의 사실을 입증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궁박이나 경솔이나 무경험을 뭐라 한다? 주관적인 요건이다, 이렇게. 이러한 모든 요건을 갖췄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러한 궁박과 경솔과 무경험의 상태를 뭐하면서? 알면서, 알면서 이것을 뭐 하려고 하는 의사? 이용하려는 의사. 이것을 뭐라고 한다? 폭리의사, 이렇게. 이용하려고 하는 의사, 폭리의사가 있어야 돼. 이런 경우에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무효가 되는 거예요. 다시 보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굿보와 반대굿보는 현저한 불공정이 있어야 되고, 유상계약이죠. 무상행위는 안 되죠. 기부, 증이 안 된다. 그럼 유상이 계약이니까 원래 계약인데 단독행위인 채무 면제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렇게 현저한 차이가 3배에서 4배 정도 차이가 있다고 해가지고 항상 그 사람이 궁박, 경솔, 무경험하다고 볼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이때의 궁박은 경제적, 정신적 모든 것을 포함하고 무경험은 거래 일반에 있어서 경험의 부족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궁박과 경솔과 무경험이라는 것은 모두 다 갖출 필요가 없고 하나만 있으면 되고, 따라서 입증 책임도 하나만 하면 되고, 대리인에 의해서 계약을 할 때 궁박은 누구? 본인.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고,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됐을 때 피해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폭리자는 반환을 청구를 못하죠. 따라서 무효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 증명한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 무효라는 사실은 객관적과 주관적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폭리행위에 악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어디 보냐? 53페이지를 보시면요,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자, 1번에 의의가 있고 2번 적용 요건이요. 객관적 요건의 1번에요. 맨 끝에 현저한 불균형이 뭐냐? 우리 시험에 나오지 않았지만요, 현저한 불균형이라는 것은 구체적 개별적 사안에서 사회 통념으로 결정하는데, 맨 끝에 주관적 가치가 아니라 뭐라고? 객관적 가치. 이런 봐봐요. 주관적 가치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봐. 여기 있죠, 여기. 이 물건은요, 이 물건을 지금 이게 다 이렇게 상용했잖아요. 상용했으면 이게 시장 가치가 만약에 만 원짜리 가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봐. 만 원짜리다. 이것이 만 원 정도의 가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요, 시장 가치가 만 원밖에 안 돼. 그럼
근데 이걸 누가 사줬냐? 우리 딸내미가요, 처음으로 취직을 해가지고 첫 월급을 받아가지고 이걸 나한테 사준 거거든요. 그러면요, 다른 사람은 시장 가치가 이것이 닳고 닳아서 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이것이 얼마짜리로 보인다? 만 원짜리로 보여요? 100만 원짜리로 보여요? 100만 원짜리로 보이죠. 그걸 주관적 가치라고 그래. 알겠죠?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을 주관적 가치라고 얘기한다고. 우리는 여기서 현저하게 불공정하냐 안 하냐 얘기를 할 때는 건물 가격이 얼마인데 돈을 얼마를 줬냐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객관적 가치다. 이런 객관적 가치가 뭐예요? 우리가 부동산에서 객관적 가치라는 것은 실거래를 얘기하는 거죠. 실거래.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시험에 나왔을 때는 뭐라고 나왔냐? 주관적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주관적 가치가 아니고 무슨 가치? 객관적 가치다. 이런 말이죠. 자, 53페이지 보세요. 동그라미 2번이요. 맨 밑에. 그러니까 증여라고 되어 있죠? 증여. 여기. 그러면 증여하고 기부하고 무상행위죠. 이런 경우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경매도 안 되죠. 경매는 뭐다? 법률의 규정이니까 안 된다 이런 말이죠. 3번에 여러분요, 채권 포기라고 되어 있나요? 그 채권 포기를 뭐라고 하냐? 그것을 물품 외상대금 채권을 포기했다 이런 말이죠. 포기. 알겠죠? 이런 것들은 무효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장이요. 54페이지를 보세요. 이런 거기 54페이지를 보면 맨 위에 판례라고 이름 지금 나와 있나요? 그 판례요 두 번째 줄, 박스 안에 판례 두 번째 줄 가운데 남편의 물품 외상대금 채권을 포기 이렇게 되어 있죠? 남편의 물품 외상대금 채권을 포기한다. 채권을 포기한다는 말이 뭐다? 채무면제라는 말이고 채무면제를 뭐라고 한다? 단독행위라고 얘기해요. 그다 쓰란 말이죠. 거기 보면 물품 외상대금 채권을 포기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채무면제행위라고 되어 있죠? 그 채무면제행위다가 뭐라고 써? 단독행위 이렇게 단독행위. 그럼 단독행위의 경우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런 말이죠. 자, 다음에 54페이지요. 밑에 주관적 요건 보셔요. 주관적 요건 1번 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이죠. 기억, 궁박이란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첫 번째 줄 끝에 보면 경제적, 알죠? 두 번째 줄 가운데 보면 정신적, 심리적 궁박도 뭘한다? 포함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무경험 있죠? 디귿, 무경험. 그것이 우리 시험에 나왔죠? 무경험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그 첫 번째 줄 끝에 어느 특정 영역에 있어서 경험 부족이 아니라, 알겠죠? 특정 영역에 있어서 경험 부족이 아니라 거래 일반 동그라미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얘기한다. 일반적으로요. 그래서 그 다음에 리얼 궁박과 경솔과 무경험 이렇게 되어 있죠. 궁박과 경솔과 무경험은 첫 번째 끝에 이 중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하나만. 거기 동그라미 하나만. 거기를 노랗게 해야 돼요. 하나만.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가운데요. 궁박은 누굴 기준으로? 본인. 그게 가장 중요해요. 두 번째 줄 가운데 보면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경솔과 무경험은 누구를 기준으로? 대리인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 보면 그런 사정을 알면서 뭐가 있어야 돼? 이용하려는 의사. 이것을 뭐라고 한다? 폭리의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이요. 첫 번째 주변 끝에 보면 알고서, 그것을 알고서 동그라미하고 그것을 인식이라고 해요. 인식. 알고서 이를 이용하려고 하는 의사. 이런 거 혹시 즉 그렇게 되면 즉이라고 하는 말은 이퀄 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용하려고 하는 의사나 폭리행위의 악이란 말이야 똑같은 말이에요. 알죠? 이용하려고 하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고. 자, 3번 판단 시기와 입증이죠. 1번이에요. 첫 번째 줄 끝에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법률 행위 시. 그다음 2번 여기 봐. 그럼요. 우리가 1억 원짜리 집을 2천만 원에 팔았죠. 1억 원짜리 집을 2천만 원에 팔았다. 그럼 5배 차이가 나죠. 1억 원짜리를 2천만 원에 팔았다고 해가지고 언제나 갑이라는 사람은 궁박했거나 경솔했거나 무경험했다고 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 객관적인 요건이 입증됐다고 해서 주관적인 요건이 추정되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다른 말로 객관적인 요건은 이 말이죠. 국부와 반대국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하여, 그러면
공박, 경솔, 무경험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똑같은 말이죠. 또 뭐라 나오냐? 객관적인 요건이 있다고 해서 공박, 경솔, 무경험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급보와 반대급보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해서 주관적인 요건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러니까 객관적인 요건이란 말하고 주관적인 요건이란 말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것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2번 보면 뭐라 나왔죠? 급보와 반대급보가 현저의 균형을 잃었다고 하여 잃었다? 거기까지 가로 묶으면 이것을 뭐라 한다? 객관적 요건이죠. 객관적인 요건이 있다고 하여 공박, 경솔, 무경험이죠. 그것을 주관적 요건이라고 하죠. 주관적인 요건이 두 번째 쪽 가운데 추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럼요 3번에요. 따라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 이런 뭐죠?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객관적인 요건과 주관적인 요건 모두를 뭐한다? 입증한다. 그런데 여기는 뭐라 나왔죠? 공박, 경솔, 무경험 그러면 주관적인 요건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쪽에 끝에 급보와 반대급보 간의 현저한 불균형 그러면 객관적인 요건이죠. 결국 똑같은 말이잖아요.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객관적인 요건과 주관적인 요건 모두를 뭐한다? 입증한다. 이런 말이죠. 자, 55페이지는요. 맨 위에 이러면 절대적 무효라고 나와 있나요? 이 절대적 무효죠? 그럼 여기 봐봐. 두 번째 끝에 폭리, 여기 봐봐. 1억 원짜리를 2천만 원에 판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폭리자는 반환을 청구를 못해요. 피해자는 뭘 할 수 있어?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두 번째 끝에 폭리자는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하지만 피해자는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무슨 무효다? 절대적으로 무효니까 무효행위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그 밑에 보면 무효행위 전환이죠? 봐봐 여기.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지금 급하게 돈이 2천만 원 필요한 거예요. 급하게요. 그러니까 누가 집을 산다는 사람 없으니까 이 갑이라는 사람이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거예요. 돈을 좀 이 집을 빨리 팔아가지고 돈을 구하려고요. 그런데 의리한 사람이 뭐라냐? 야 그러면 내가 얼마에 팔 건데?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그래서 뭐 너 돈 얼마 있니? 이렇게 물어봐. 내가 너 뭐 싸게 산다면 내가 살 수 있는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 2천밖에 없었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갑이 뭐라고 그래? 내가 지금 필요한 돈이 2천이니까 그럼 2천을 사라. 아닌데 너무 싼데 나는 뭐 친구 사이에 그럴 수 있니? 내가 그래도 한 반은 줘야지.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이 사람이요. 지금 급하니까 2천만 달래. 그래서 1억짜리 2천을 주고 샀거든요. 그러니까 갑은 지금 정신적으로 경향이 없잖아요. 1억짜리 2천 주고 을이 샀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뭐라냐? 이것은 불공정이다. 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건물의 가격이 3배에서 4배 정도 차이가 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몇 배 차이가 나죠? 5배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갑이 갑자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불공정하게 법률행위를 해가지고 등기를 해줬으니까 돌려달라 이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이 을이라는 사람이 뭐라 하냐? 내가 처음부터 아무리 금매물이라도 반은 줄 수 있다고 몇 번 얘기했는데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2천이라고 해서 2천만 줬다 이 말이죠. 그럼 내가 아직도 얼마를 더 줄 마음이 있다? 3천을 더 줄 마음이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럼 3천을 줘봐. 주면은 가격 차이가 몇 배예요? 2배밖에 안 되죠. 2배. 그러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무효 행위의 전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계약이 무효였잖아요. 그 무효였던 계약을 다시 유효인 계약으로 되살릴 수 있는가? 이런 말이죠. 그것을 무효행위의 전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놔두시고. 그럼 이런 56페이지 보면 법률행위 해석이라고 나와 있나요? 그럼 이것은요, 강의는 지금 많이 하는데 지금 잠깐 쉬었다는 게 나와요. 왜냐하면 107조하고 108조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되거든요. 하다가 중간에 끊어버리면 골치 아프니까요. 잠깐 먼저 쉬었다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